여러분 안녕하세요. 속 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토픽, 초급 문제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토픽 문제 해설을 여러분들께 해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초급 83회의 기출문제를 설명드릴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읽기 문제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읽기 31번에서 39번의 문제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릴게요. 오늘의 기출문제는 토픽 83회 토픽 1의 초급 문제 읽기 31번에서 39번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자, 우선 31번에서 33번까지 해당하는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엇에 대한 내용입니까? 그래서 무엇을 묻는 거죠. 그 내용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보기가 있지요.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렇게 문제가 제시되었어요. 그리고 31번부터 33번까지 3개의 문제는 각각 2점씩 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무엇에 대한 내용입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그럼 우리 보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겠지요. 보기 보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내일은 화요일입니다. 자, 여기에서 2개의 문장이 나와 있는데 먼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다른 부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2개의 문장에서 각각 다른 부분이 뭘까요? 바로 월요일과 화요일, 이 2개의 단어가 다르지요. 앞문장과 뒷문장은 거의 같은데 오늘, 내일이라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월요일, 화요일이라는 2개의 단어가 눈에 띕니다. 이렇게 다른 부분을 체크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공통점을 찾아야 합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둘 다 요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요일 3번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시된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무엇을 찾는 것, 이것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보기를 이해했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문제입니다. 사과가 맛있습니다. 바나나도 맛있습니다. 자, 여기서 맛있습니다는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 사과와 바나나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과와 바나나가 다른 부분인데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겠지요. 사과와 바나나는 모두 과일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들은 과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과일이 되는 거죠. 사과도 과일, 바나나도 과일. 자, 그 다음에 32번 문제입니다. 가게에 갑니다. 모자를 삽니다. 자, 여기서 보면 가게라는 장소가 나왔고요. 모자를 산다는 행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게라는 장소에서 사는 행위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것은 바로 쇼핑에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가게에 갑니다. 모자를 삽니다.
가게에 가서 모자를 사는 행동.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쇼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게와 모자를 사는 행위를 연결해서 이해하면 쇼핑이라는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이제 33번 문제입니다. 7월에는 수업이 없습니다. 학교에 안 갑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업이라는 말과 학교에 안 갑니다 라는 두 개의 내용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바로 방학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업이 없다, 학교에 안 간다. 그리고 7월 방학 기간인 거죠. 그래서 7월은 뭐 방학 기간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 한국에서는 7월에 방학을 하거든요. 요 7월이 방학 기간이라는 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수업이 없습니다, 학교에 안 갑니다 라는 말로 방학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방학이라고 2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33번 문제 풀이였어요. 자, 이번에는 34번에서 39번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와 같이 괄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다시 한번 읽을까요? 보기와 같이 괄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요것을 한국 사람들은 괄호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발음을 할 때는 괄호 라고 발음을 하죠. 괄호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지만 괄호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괄호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맞지만 괄호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문제를 읽어볼게요. 보기와 같이 괄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그래서 문장 안에 적당한 말을 고르라는 거죠. 이번에도 보기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비가 옵니다. 무엇을 씁니다. 자, 비가 오면 사용하는 것, 그리고 쓰는 것. 요 두 개의 단어가 힌트가 되겠죠. 그러면 비가 오면 사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산이지요. 그리고 우산은 쓰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우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산은 쓰다 라고 얘기하는데 안경도 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양말은 신다라고 하지요. 이렇게 한국어에서는 앞에 나오는 명사에 따라서 뒤에 쓰이는 동사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안경은 쓰다예요. 안경을 쓰다. 또 양말을 신다. 신발을 신다. 그래서 이 신다라는 말은 발과 관련된 것을 말할 때 신다라는 말을 하죠. 또 우산은 쓰다라고 말합니다. 우산은 쓰고요. 지갑을 쓰다. 여기서 쓰다는 거는 사용하다의 의미입니다. 지갑을 사용하다라는 의미로 쓰다라는 말을 쓰죠. 또 옷은 입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뒤에 쓰이는 동사를 구별한다는 점. 그래서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안경을 쓰다. 양말을 신다. 신발을 신다.
우산을 쓰다, 지갑을 쓰다, 옷을 입다. 이렇게 동사가 다르게 사용이 됩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34번 문제입니다. 영화를 괄호 정말 재미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화가 재미있다는 것을 알려고 한다면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영화에 해당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봅니다. 1번이 답이에요. 여기서도 앞에 나타난 목적어, 명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뒤에 있는 행위 동사가 달라지게 돼서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보다, 책을 보다. 영어에서는 읽다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도 책을 읽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책을 보다 라는 말도 많이 사용해요. 영화를 보다, 책을 보다. 그 다음에 잠을 자다. 자, 보내다 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가 올 수 있는데요. 편지를 보내다, 사람을 보내다. 또 마시다 라는 것은 액체여야 되겠죠. 그래서 물을 마시다, 커피를 마시다. 그래서 뒤에 오는 동사와 어울릴 수 있는 단어들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동사들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영화를 보다, 책을 보다. 책을 보다와 책을 읽다는 같은 의미입니다. 잠을 자다, 편지를 보내다, 사람을 보내다. 물을 마시다, 커피를 마시다. 그래서 이 동사를 어떤 동사를 선택해서 사용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5번 문제입니다. 한국 가수를 좋아합니다. 매일 한국 괄호를 듣습니다. 자, 여기서 가수라는 말이 나왔고요. 또 듣는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바로 노래겠지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노래가 됩니다. 가수는 노래를 부르고요. 사람들은 노래를 듣습니다. 자, 여기서도 역시 이 단어들과 어울리는 동사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서 보충 설명을 드립니다. 편지를 읽다. 읽다라는 말, 또 노래를 듣다. 전화를 걸다, 시계를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편지라는 말, 노래라는 말, 전화, 시계라는 말과 어울리는 동사가 다르다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단어들입니다. 다음은 36번 문제입니다. 저는 선생님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떼레랭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이죠. 자, 선생님은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말과 어울리는 단어는 가르치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어울리는 행위,
가르치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동사들도 모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 단어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선생님이 책을 읽습니다. 이렇게 책을 읽습니다 라는 이 책을 읽는 행위는 꼭 선생님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행위죠. 또 선생님이 옷을 입습니다. 이것도 꼭 선생님이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칩니다. 이거는 꼭 선생님만 할 수 있는 행위겠죠. 그래서 답이 요게 답이었어요. 또 선생님이 학생에게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읽습니다, 입습니다, 가르칩니다, 물어봅니다 라는 말이 각각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고 선생님의 그 직업과 관련되는 단어를 찾으면 이 36번의 답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예문들을 기억하고 계시면 앞으로 시험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37번 문제입니다. 저는 요즘 때레랭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간이 없는 것을 우리는 바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는 바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번 바쁩니다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비슷한 말이죠. 작습니다. 무겁습니다. 조용합니다는 어떻게 쓰이는지 보충 설명을 드립니다. 저는 키가 작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 가방은 작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작다는 short 또는 small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이렇게도 쓰고요. 저는 일이 많습니다. 바쁩니다. 이렇게도 사용을 합니다. 또 저는 무겁습니다 라는 말은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뜻이죠. 가방이 무겁습니다. 이것도 역시 헤비하다 라는 말입니다. 저는 조용합니다. 이거는 소리내지 않고 있다는 뜻이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형용사의 의미를 설명하는 건데 시간이 없다와 바쁘다가 비슷한 의미다 라는 것을 알면 37번의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38번 문제입니다. 저는 김민수 씨를 모릅니다. 내일 띠링 만납니다. 자, 여기서 여기에 나와 있는 부사들을 한번 다 넣어볼까요? 김민수 씨를 모른다는 얘기는 만난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추측할 수 있겠죠? 모르기 때문에 내일의 만남은 처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처음이라는 단어를 선택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부사의 사용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고 또 한국어에서 부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사를 가지고 짧은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우리는 내일 처음 만납니다. 이거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first time 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집에서 만납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이라는 부사는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지요.
또 우리는 그 카페를 제일 좋아합니다. 제일이라는 것은 가장 많이라는 뜻이지요. 또 우리는 항상 함께 일합니다. 이 항상은 always라는 단어와 의미가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부사의 사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사들을 여러분들이 꼭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39번 문제입니다. 저는 볼펜이 없습니다. 연필 띵 있습니다. 자, 볼펜은 없고 연필은 있다 라고 했거든요. 그랬을 때 서로 반대되는 의미예요. 이런 반대되는 의미를 연결할 때 쓰일 수 있는 조사는 무엇일까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만이라는 조사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없고 있고, 그래서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은 오직 연필뿐입니다. 이럴 때는 만이라는 조사를 써야 합니다. 저는 볼펜이 없습니다. 연필만 있습니다. 이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조사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연필을 샀습니다. 요거는 목적어를 표현하는 조사예요. 목적어에 쓰는 조사, 을. 나는 연필만 있습니다. 요거는 다른 것은 없고 요것뿐이다. 단지, only라는 뜻으로 쓸 때 만, 요거는 한정을 하는 거죠. 연필만 있다. 또 연필도라는 얘기는 다른 것도 있다. 그럴 때 동일하다.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다. 이럴 때 도라는 조사를 사용합니다. 나는 연필로 썼습니다. 요거는 연필이 도구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한국어에서 부사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들이 각각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이런 문제는 반드시 시험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은 읽기의 문제 39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천천히 말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제가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써주시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제가 더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